네,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리겠다 그랬더니 아주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해 줘서 사실까지 공부가 제가 좀 덜 됐습니다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 열풍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사이버 튤립 투기 열풍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이버 튤립 투기 열풍이다. 튤립이라는 것이 아랍 지역에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선진국으로 이제 발돋움해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그 네덜란드에 수입이 되면서 이제 튤립 국은 하나가 이제 어떻게 새끼를 쳐나가느냐는 이제 그 계산들이 나오면서 이제 튤립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고 오르니까 또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튤립 가격이 이제 이렇게 분식이 되면 그 미래 가치가 얼마다 하고 이제 다시 또 현재가로 할인되면 엄청난 가격이 폭발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말아 올리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튤립 투기의 17세기 튤립 투기의 사이버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화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럽거나 또는 그분들이 아마 버럭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초에 있었던 남해 화학 미시시피 주식 열풍하고도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화폐와 아주 유사하게 생겼는데 화폐와 아주 유사하게 생겨서 마치 일단 발행되고 난 다음에 기능은 화폐라는 게 뭐 별거 있냐 서로 약속해서 거래하면 되는 거다 말하자면 뭐라도 좋다 금속이라도 좋고 종이 쪽이라도 좋고 서로 약속만 해서 거래만 하면 그게 화폐가 되는 거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럴까요? 약속만 한다고 해서 화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약속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은 때로는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시스템을 누리는 국가 권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이버 세계의 창시자들이나 사이버 세계의 광신도들은 사이버 세계의 새로운 주권국이다. 새로운 주권 통화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발행자가 알려져 있지 않고요. 발행 자체가 어떤 신용에 의해서도 보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액 전체가 얼마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만 발행액이 어떻게 디시전되고 발행액이 어떻게 통제되고 관리되는지 누가 발행을 결정하는지 발행 총액에 대한 발행자가 불명이고 발행자 불명이라는 것은 시뇨리지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불명입니다. 시뇨리지라는 것은 화폐 가치, 화폐 발행 차익,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 부르죠. 그 옛날에 생긴 얘기인데요. 금속 화폐를 만든다. 그럼 금을 만든다. 금을 1달러짜리 금화를 만든다. 그러면 금화를 1달러를 녹여도 1달러가 되어야 되죠. 그게 나미널 밸류하고 리얼 밸류가 일치가 되어야 그게 이제 좋은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 양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도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1달러짜리를 예를 들어서 계속 긁어내 가지고 실제로 녹여보면 80센트 밖에 안 낸다 하면 그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은 그것만 되고 좋은 돈은 집에 창고에 넣어둔다는 의미에서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가가 시뇨리지 발행을 독점하고 있을 때는 이 1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은 예를 들어서 50센트 밖에 없고 나머지는 굴이나 니켈을 합금으로 써가지고 실제 녹여보면 50센트 밖에 가치가 안 된다. 그럼 나머지 50센트만큼 발행자가 주조 차익. 말하자면 그 1달러짜리를 주고 사실은 든 가치는 50센트 밖에 안 되는데 그걸 주고 1달러어치 물건을 사가든지 말하자면 1달러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은 50센트만 지불한 거니까 50센트만큼의 시뇨리가 생기죠. 그걸 화폐주조 차익, 시뇨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발행자가 불명이고 시뇨리지를 누가 먹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뇨리지를 서로 먹기 위한 게임이 벌어진 게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것을 내가 시뇨리지를 먹겠다 하고 이제 치열하게 증권시장 이제 거래소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가격을 말아 올리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이고, 그렇게 해서 그 시놉리지의 총액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같은 이거는 시가총액입니다. 이건 좀 전에 보여드린 이건 이제 가격이고, 한 비트코인당 뭐 1200달러까지 올라갔던 그 가격 그래프이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시가총액입니다. 1200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시가총액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가총액만큼 지금 시놉리지가 이미 일종의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신용에 의해서 보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화폐 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열풍 자체는 비트코인 자체가 화폐라기보다는 화폐 대용물인 것처럼 말하자면 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투기적 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 대용물을 만들어서 화폐인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인 그 화폐 매개 비용이나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가 지금 폭발하고 있죠, 이렇게. 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치가 폭발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피라미드식으로 지금 말아 올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아 올리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다. 한 그래프를 일단 보실까요? 지금 이 밑에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고, 이 선 그래프는 이제 가격입니다. 1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쭉 가격이 올라 지금 120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양인데, 초기에는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거래가 되다가 점점 거래가 씨가 마르면서 말하자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화폐가 아니죠. 그냥 투기 상품의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거래가 줄면서 폭발하고 있고, 아마 조금 이따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또 아마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누군가가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다. 뭐 대중의 심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또는 대중의 심리일 수도 있는데, 폭락하고 또 거래 물량이 나오고 일부 또 투기 세력들이 가담을 하고 또는 월가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투기를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투기를 벌이고 있는 세력들이 가세하면 또 폭등할 수도 있고 하면서 장난을 계속 쳐나가겠죠. 마치 화폐인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정규 화폐 또는 달러에 버금가는 화폐 대용물이 될 거다. 화폐 대용물이 된다면 이렇게 가치가 올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치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가치가 오를 거다. 그러면 오늘 그 돈을 누구에게 결제를 안 하죠. 말하자면 굉장한 양화가 되는 좋은 돈이 되는 거죠.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돈이다. 그럼 그 돈을 안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건 또 돈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기본적으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이게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제가 간단한 역사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나카모토 사토시, 일본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본 사람인지 어떤지는 잘 몰라요. 나는 익명의 프로그램 개발자가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까지는 아무런 거래소도 없었고 시장이 없었다. 그럼 이 발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토시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축되어 있는 수학 연산 문제를 풀면 돈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풀러서 돈이 나오는 그 푸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지금은 뭐 1달러어치 캐는데 뭐 그건 마이닝이라고 또 이름 붙여놨어요. 말하자면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또는 아마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왜 게임 하다 보면 게임마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이제 그 금광을 캐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보면 이제 금광을 캐고 하죠.
이제 그런 이름을 붙여서 마이닝이라고 붙여놨어요. 채굴한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알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제 문제를 계속 보는데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가 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거의 뭐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정도로 말하자면 마이닝이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겁니다. 2010년 1월까지는 그 뭐 거래소 이런 것도 없었고 거래소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판매소입니다. 판매소. 도 없었으며 시장이 없었다. 말은 익스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거래소라고 하면 안 되고 판매소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2010년 2월 달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2010년 5월 달까지 처음 도입기 1센트 이하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또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구매하는데 성공한 것이 첫 거래인데 라스지오란 유저가 첫 거래를 했다. 피자 2판을 샀다. 나중에 아마 이 비트코인이 어떤 집단의 사기라는 게 밝혀지면 아마 라스지오란 이 유저와 피자 2판을 팔았던 가게가 아마 수사를 받게 되겠죠. 첫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2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샀으니까 뭐 글쎄요, 우리 10,000원으로 피자 2판 살 수 있나요?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래가 많아지고 가격이 오르면서 1달러에 1비트코인이라는 등식이 인터넷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011년 4월 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 7월 달까지 한 차례 버블이 생기면서 그 당시 0.3달러 1비트코인당 그게 32달러로 300배가 올랐네요. 300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1년 6월 달에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 차이나가 설립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차이나겠죠. 그 이후에 수요자가 별로 없고 관심이 없어져 다시 2달러 밑으로 추락해서 했다가 다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고 2013년 올 들어서는 거의 매일 5 내지 10%씩 올랐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거래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래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거래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라고 그랬는데 전체가 아니고 비트코인 엑스체인지 차이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억 캐피탈라이제이션이 전체 시가총액이 10억 달러이니까 120억 달러죠. BTC의 시가총액만 120억 달러를 이제 깨끗하게 넘어서는 장면인데 이 중국에서의 거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친구는 분명히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13년 4월 달에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이 설립되었고요. 그 다음에 130달러에 쭉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8월 달에 독일에서 뭐 세금 납부하는데 써도 좋다 뭐 이런 해석이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 다음에 11월 달 들어서 지난달에 버냉키가 비트코인에 자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 900달러로 폭등했다고 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지난달 20일에 중국 기반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 차이나에서 장중 1200억 달러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경신했다가 오늘 12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12월 6일 폭락했습니다.
20% 이상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 가상화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싸이월드의 도토리라든지 세컨 라이프의 린던 달러라든지 게임 리니지의 아데나라든지 이런 이 가상화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외에서도 거래되었죠. 도토리 몇 개 있다. 뭐 그럼 장외에서도 이제 사고 팔고 그 뺏으려고 주먹질도 하고. 근데 비트코인 말고도 지금 그런 유사한 가상화폐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알트코인이라는 게 있고요. 알트코인. 라이트코인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요. 피어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아논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제로코인이라는 것도 있대요. 이게 지금 이제 우죽순으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알트코인, 라이트코인, 피어코인, 아논코인, 제로코인 이런 것들이 이들 중에 예를 들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이름도 있다 그래요. 찰스 리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해요. 중국에서 거래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 거래량의 뭐 중국이 건 30% 정도를 차지하고 독일이 뭐 7%, 미국이 뭐 한 10몇 프로 뭐 이런 정도로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연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비트코인 유사 상품, 비트코인은 일본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뭐 기타 뭐 알트코인, 피어코인, 아논코인, 제로코인 이런 그 개발자 중에는 소프트웨어 뭐 해커 출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찰스 리 같은 중국인 해커들이 많이 이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무슨 특수관계가 있는 거냐 하는 느낌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 그 인민은행 런민방크죠. 런민방크입니다. 그 인민은행에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중국 각 은행에 내려다보낸 통지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통지문에 의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그러므로 장외 또는 인터넷 사이버 세계에서 그 유저들끼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누구라도 뭐 자기가 뭘 만들어서 뭐 교환한다. 그럼 조그만 장터를 열어서 우리는 그 가상화폐를 쓴다. 그건 어린 학생들도 많이 그런 놀이를 하잖아요. 뭐 조그맣게 종이로 돈을 만들어서 뭐 학예회, 학교 행사 같은 거 하면서 경제놀이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그럼 저녁 때 그걸 모아가지고 정산을 하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개인 레벨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바꿔준다든지 은행의 거래 계정을 터서 거래를 중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발표 때문에 이제 폭락을 하게 된 거죠. 은행에서 당연히 금지한다 그러면 이게 뭐 정식 통화 또는 통화 대용물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한국은행 뭐 달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리갈 텐더 법정 화폐로서는 오직 달러 하나밖에 없다라고 달러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버냉키가 한 얘기는 뭐 그건 그 자체로서 뭐 가치를 갖는 것 아니냐. 화폐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건 그 자체로서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폐가 기존의 버냉키가 지배하는 FRB가 화폐를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양적 완화다 뭐다 해서 무진장으로 돈을 푸는 화폐 가치를 말 그대로 똥막대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우리 약속만 하면 화폐가 아니냐, 신용이 어디 있느냐, 본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저 약속에서 통용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화폐의 유통 기능에, 거래를 중개하는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건 다만 하나의 허구의 약속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비트코인도 허구의 허구지만
약속되어 있는 사이버 머니로서의 엄연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건 분명하죠. 물론 화폐라는 것은 어떤 폐쇄된 사회에서는 단순 약속에 불과합니다. 뭐 지구 전체로 놓고 봐도 그렇죠. 화폐의 가치는 원래 금이나 은, 소위 기금 속에 앵커되어 있었던 거죠. 연결이 되어 닷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드 되어 있다고 부르는데요. 닷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외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지구촌 애들은 정말 이상하다. 쟤들은 왜 금 쪼가리, 은 쪼가리에다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구촌 사람들에게만 금이나 은화가 진짜로 real value를 가지고 있는 뭔가의 앵커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남태평양에 무슨 뭐 섬에 관한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그 섬에 가면 큰 돌멩이를 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옮기지도 않아요. 집 뒷뜰에 갖다 놓고 그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의 돈을 말을 줘야 된다. 그럼 거기에 돈에다가 요만큼은 누구 돈이다 하고 표시만 하면 끝나는 거죠. 말하자면 돌도 화폐가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쇳덩어리도 화폐가 될 수 있는 거. 물론 그때는 쇳덩어리는 녹여서 다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리얼 밸류가 있었어요. 금이나 은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골드나 실버에 앵커드 해놓는 겁니다. 쇳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아시아에서 쇳덩어리를 처음 썼는데 철기시대 초기에 그 쇳덩어리를 쓰는 쇳덩어리 그 녹여서 여러 가지 칼도 만들고 다 소용 있는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됐던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기로 약속한 것 외에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행자가 누구인지가 불명이죠. 시뇨리지를 지금 누가 먹고 있느냐는 것도 불명입니다. 화폐를 발행하면 분명 시뇨리지가 있는데 시뇨리지가 누가 먹고 있느냐는 것도 불명이죠.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2100만 개가 발행될 예정이라 그래요. 뭐 2000몇십 년도까지. 지금 1100만 개가 발행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이 절반 정도의 시가총액이 1200억 달러라고 그래요. 1200억 달러. 그 우리 돈으로 130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아까 본 그래프입니다만은 비트코인 중국 거래소죠. Surface Western Union. Western Union 뱅크입니다. In market capitalization. 그러니까 이건 Western Bank, Western Union 뱅크인데요. BTC가 시가총액이 더 서패스했다, 오버했다 이런 얘기.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가상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거래된다는 점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채굴이라는 말을 쓰지만 화폐 생성 과정의 유사한, 말하자면 금이나 은을 채굴한다 이런 것과 유사한 말을 쓰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신용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인공물일 뿐이고 그 신용을 그 누구도 지탱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제한들 입장이 다르고 하예크주의자 입장이 다르고 자유화폐주의자들의 입장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통화주의자 입장이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근데 자유경쟁화폐, 말하자면 화폐를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자유발행화폐, 자유은행권 제도로 가자. 화폐를 발행하면 은행이니까. 자유은행권 제도로 가자고 할 경우에라도 이 화폐가 결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제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신용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그래서 신용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 미국 국채를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서 그 기본 fundamental assets로 가지고 있거나
금이라고 하는 것을 펀더멘털 에셋으로 리저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달러를 리저브로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그 양에 의해서 발행액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리저브만큼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리저브보다 많은 양을 발행하게 되면 화폐 타락 현상이 오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달러가 골드 금에 앵커드 되어 있는 것이 닉슨 쇼크로 없어졌기 때문에 관리통화제도 하에서 화폐는 그저 종이 쪽지에 불과하지만 그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을 거래 표준으로 거래 수단으로 만드는 데는 국가 자체의 신용도가 들어있는 거죠. 국가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국가 공권력 자체가 신용 보강을 하는 거죠. 자유화폐라는 것은 많은 은행들이 자기의 화폐를 발행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권, 우리은행권, 뭐 국민은행권 이렇게 발행하지만 일종의 자기 압수표 같은 것이 돌아다니는 거죠. 결국 그 신용보강은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가치 있는 리저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거기에 앵커드 되어서 발행이 되는 거죠. 파생적으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펀더멘탈 리소스라고 할 만한 게 없죠. 리저브라고 할 만한 게. 그래서 일단 발행이 되고 나서 뭐 그래요. 우리는 약속의 뭐 화폐는 약속의 체제니까 유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들 그걸 유통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으로서 오케이 그건 뭐 애들이 종이 화폐 만들어서 우리 그 약속이다. 우리끼리 유통한다. 하게 해야 한다. 오케이 뭐 그건 쓰라 이거죠. 근데 그게 리갈 텐더가 되냐?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만일에 리갈 텐더로서 위치로 올라간다 그러면 국가 권력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죠. 국가 권력하고 전쟁을 해야 될 거예요. 내전을 벌이든지 정부를 무너뜨려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화폐가 리갈 텐더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화폐가 2100만 개까지 발행된다고 비트코인이 하는데 글쎄요. 이 뭐 사토시를 비롯한 이 일단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들이 얼마나 발행해서 자기들이 미리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한 사기죠. 정말로 엄청난 사기죠. 만일에 그 친구들이 그 비트코인을 글쎄요. 어떤 방법으로건 미리 축적해 놓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쉽게 생성해낼 수 있는 마이닝 해낼 수 있는 어떤 기법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치는 거다. 주식 발행조차도 그렇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시뇨리지를 도적질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발행자의 지성, 발행자의 신용이 없다. 만일에 이게 진짜로 화폐가 되려면 국가하고 전쟁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 무슨 뭐 튤립 같은 투기 같은 것의 일종의 사이버판 아니겠나. 또 지금 이렇게 투기 상품의 가격을 막 밀어 올리는 이 과정에서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잖아요. 이런 돈들이 이제 오히려 이런 투기 상품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화폐 가치가 타락한 시대에 벌어지는 일종의 해프닝이다. 화폐 타락 시대의 한 장면이다. 화폐 가치가 이렇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화폐는 정말 약속의 체계인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 아니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이 빌어먹을 우리의 화폐를 만들어내겠어 라고 일단의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이 된 것이 이렇게 커졌다. 장난이 지금 굉장히 커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폴 크루그만도 뭐 얼마 전에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폴 크루그만은 케인지안답게 이건 뭐 화폐 발행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레적이어서 안 된다. 이런 또 코미디 같은 얘기를 했다 그래요. 크루그만 머리에는 돈 찍어내는 거 외에는 머리 없거든요. 어떻든 요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벌써 화폐 가치가 이렇게 폭발했다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디플레적 현상이죠. 그걸 리얼 화폐라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디플레를 지금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늉리지를 먹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비트코인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면 약간의 의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일종의 사이버 튤립 투기 같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